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2년 전에 했고 이제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2년 전에 계약한 부동산에 가셔갖고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계약했던 그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찾을 수도 없고 연장 계약서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부동산은 한 군데서 오래 한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겠죠? 잘 안 움직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 연장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계약한 부동산을 찾아가셔갖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부동산이 없어졌던지 뭐 그런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연장 계약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사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양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한글 파일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공사장에게 연락 주시면 뭐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고 뭐 메일로도 드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가정을 해야겠죠. 기존에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 계약이 4억이었다. 근데 지금 2천만 원 올려서 4억 2천으로 연장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가정으로 한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맨 앞에 전세나 월세 표시가 있죠. 우리는 전세 계약을 할 거니까 이 전세에다가 표시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소재지 있고 토지, 건물, 임대할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계약서, 기존에 전세 계약한 기존 계약서를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아파트로 해볼까요? 갈매역 아이파크로 해볼까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96번지 갈매역 아이파크 805동 1500 없는 호수로 할게요. 8호 이렇게 해봅시다. 토지는 지목은 아파트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대지겠죠. 토지의 목적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이건 아파트 전체 면적이에요. 보통 뭐 5만 제곱미터 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대지권의 종류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소유권, 대지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권의 비율은 전체 아파트 땅 크기분의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 뭐 이런 표기인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는 심표가 아니라 점이 되겠죠. 35점 땡땡땡땡 제곱미터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요. 건물 용도 구조는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용도는 아파트고요. 면적은 34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점 땡땡땡땡 써 있을 거고, 만약에 25평 아파트면 59점 땡땡땡땡 써 있을 거고, 기존 계약서를 보시고 그 기존 계약서에 있는 부분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임대할 부분은요, 갈매역 아이파크 805동 1508호 전부 임대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 임대니까 위에 면적하고 동일한 면적이 임대할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기존 계약서를 정확히 따라서 베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장 계약서의 핵심은 어렵진 않은데 요 2번의 계약 내용이에요. 자, 보증금 쓰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우리가 4억이었던 계약을 4억 2천으로 2천만 원 올려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연장 계약서의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4억 2천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숫자 써 있는 부분은 숫자로 4억 2천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계약금은 여기서 연장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4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전세 연장 계약서의 계약금 부분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쓰시면 돼요. 전세 계약서에서 중도금은 없으니까 보통 넘어가고요. 그럼 잔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4억 2천인데 계약금이 4억이다. 그러면 잔금은 2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천만 원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 2023년 기존 계약이 11월 30일이 만료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 계약의 만료일 날 잔금일을 지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장 계약서를 쓴다고 그 연장된 금액 연장해서 뭐 증약하는 금액 있잖아요. 2천만 원을 계약서 쓰는 날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 계약의 만기일 날 2천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은 이렇게 2천만 원으로 표기하시면 되고요. 자, 차임은 월세 계약이라면 뭐 월세 금액을 쓰시면 되고 우리는 전세 계약이면 차임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존속기간 여기 2조예요. 존속기간은 2년 계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기존 계약의 만료일 2023년 11월 30일 이제 되는 거고 인도일부터 2년 계약이니까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2년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조, 4조, 5조, 6조 이거 쭉 그냥 두시면 돼요. 이거는 계약의 일반사항이라 구조까지는 그냥 두시면 되고 수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약사항을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연장 계약에서도 특약사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은 보통 공사장은 요즘 이렇게 5개를 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본 계약은 기존의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보증금을 5% 인상하여 체결하는 요 핵심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 요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연장 계약을 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한지 안 한 건지 꼭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이걸 표기를 안 하면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게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또 2년 후에 임차인이 기존 보증금에서 5% 이내에서 인상해서 또 2년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꼭 표기를 하시고요. 사용을 한 거라면 보증금을 5% 이내에서 인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4억에서 5%니까 2천만 원 전세 연장 계약을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증액해서 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보증금을 5% 인상해서 체결하는 전세 연장 계약이고 보증금 증액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전세 연장,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체결하는 전세 연장 계약이다. 그러면 이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이런 내용을 그냥 빼면 되겠죠. 전세 연장 기존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얼마 연장하는 전세 연장 계약이다. 이렇게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액하는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역전세가 나서 기존의 4억 전세 계약인데 3억 8천으로 한다. 그러면 본 계약은 기존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보증금을 인하하여 체결하는 전세 연장 계약임 해갖고 보증금 증액이 아니라 감액 2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그때그때 계약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쓰시면 되고요. 2번은 전세 연장 계약이라도 그 계약하는 날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발급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대출을 남기려고 한 계약이었던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서 보통 전세 계약에서는 소유권 이해 권리 없잖아요.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권 이해 권리는 없으며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 이 조항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 조항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필수 조항이고요. 만약에 2번에 선순위 대출을 1억 남기기로 했다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예를 들게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금 1억 원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일 이길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1번, 2번 조항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필요에 맞게 설정해서 작성하셔서 꼭 넣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본 계약에서 추가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전세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한다. 기존 전세계약 보면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한다. 뭐 아트월에 TV 벽걸이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조항들, 실내 흡연하지 않기로 한다. 이걸 또 다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재계약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효력을 그대로 존속한다 라고 딱 적어주시면 기존 전세계약의 그 특약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요거는 이제 새로 생긴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생겨 있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해서 부동산 전월세 신고는 요 집에 살고 있는 뭐 임차인이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부동산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이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가깝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이 30일 내에 하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 안 하지만 나중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올해 4월에 새로 생긴 조항이라서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임대인이 계약하는 날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받으셔갖고 임차인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죠.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사이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뭐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방세는 동사무소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조항도 뭐 꼭 넣어주시면 뭐 새로 넣어야 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아마 전세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요. 만약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조항은 꼭 넣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조항은 뭐 기존에 아마 그 전세계약서에도 있을 거예요.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 조항은 그냥 기본적인 일반 조항입니다. 그래서 꼭 넣어주시면 좋고요. 전세 연장 계약에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6번이네요.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본인에 맞게 수정하셔갖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 뭐 주소는 지금 임대인 분이 살고 있는 주소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땡땡땡땡땡 넣으시면 되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쓰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주소가 어디겠어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아이파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에는 보시면 집원 주소로 소재지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집원 주소로 갈매동으로 작성을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주소라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춘북로 252 여기는 꼭 도로명 주소로 작성을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매동, 갈매역, 아이파크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자, 작성을 다 하시고 출력한 다음에는 이름 옆에다가 정자로 본인 이름을 정확히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름 옆에다 아무개 옆에다 정자로 이름을 쓰시고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2023년 오늘 날짜가 10월 20일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두부를 출력하셔서 마지막에 서명, 본인 이름 옆에다 이름 쓰고 날인 옆에다 도장 찍고 이렇게 두부 만들어서 한 부씩 나눠 가지시면 되고 2023년 11월 30일 날 2천만 원을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전세 연장 계약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굳이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기존에 2년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셔갖고 연장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가장 깔끔하고요. 두 번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의 계약 내용에 맞게 잘 적어서 연장계약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리시 갈매동이나 남양주, 별내동이든 남양주, 구리 남양주에서 뭐 집이든 건물이든 지식산업센터든 어떤 부동산이든 부동산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사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드리고 물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